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이면서 약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30대 초반의 여자이며 남편과 이혼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정말 여자로서 굴욕적이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데다가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위로의 말은커녕 욕을 한 바가지를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남편과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남편은 결혼 전에는 상당히 잠자리를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인데 2살 연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연하의 남자라서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체력이 좋을 줄 알았는데 20대 후반인데도 남편은 벌써부터 그것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고 한 달에 많게는 서너 번, 적게는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며 어쩌다 한번 잠자리를 하고 나면 비실비실거리며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둥 갑자기 어지러워서 씻으러 갈 때 쓰러질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밤에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얼굴도 잘생겼고 체격도 좋은데 왜 잠자리에만 들어가면 힘이 없는지, 잠자리 실력이라도 괜찮으면 그나마 나은데 테크닉도 없습니다. 왜 갑자기 잠자리가 약해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 비해 저는 잠자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자주 못하다 보니 혼자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 속의 야한 동영상을 보고 스트레스를 풀곤 해요. 저는 고3 때 동네 오빠하고 첫 연애를 했고 연애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그 오빠와 잠자리를 했으며 그 이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오빠와 사귀었고 오빠가 군대 가는 바람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오빠가 첫 남자였지만 저에게 남자를 알게 해주었고 또 잠자리에 눈을 뜨게 해준 남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천적으로 잠자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못생긴 편이 아니라서인지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변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에 나가보라고 할 정도로 키가 컸고 얼굴도 몸매도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우리 시골 읍에서는 알아주는 미인이었습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엄청 큰 것은 아니고 170 정도 되었는데 날씬한데 약간 글래머 스타일이어서 탄력 있는 제 가슴에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저는 문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며 일부러 시내 중심가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대학교 4학년 때까지 10명이 넘는 남자들을 만나서 모두 다 잠자리를 해봤고 결혼 전에 실컷 즐겨보자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해봐서 저는 남자들을 좀 안다고 생각했고 회사에 입사해서 잘생겼고 체격도 좋은 제 남편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전에는 매일 저하고 사랑을 나누었고 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준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이 급격히 시들어져 갔습니다. 저는 잠자리를 제대로 못하고 다른 것들로 성적 욕구를 풀고 있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러다 바람이라도 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이 남자하고는 이렇게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고 싶다고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을 다시 만날 수도 없잖아요. 좌우지간 새로운 애인을 만나든지 무슨 수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갔던 막내 도련님이 제대를 했다며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복학을 해야 된다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큰 여행용 가방에 자기 짐을 싸가지고 저희 집에서 졸업할 때까지 살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도련님, 예전에 자취했던 곳으로 다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별로 크지 않은 24평대라 셋이 같이 살기엔 좁기도 하고, 게다가 화장실도 하나뿐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치, 여보? 하며 남편에게 눈치를 줬더니 남편은 자기가 들어와서 몇 달만 살아도 된다고 했으니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상의도 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남편이 미웠지만 저는 별 수 없이 신랑과 막내 도련님, 저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간 부산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며 둘만 놔둬서 미안하다고 출장 다녀오면 맛있는 저녁 사줄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도련님과 둘이 있어야 하는 게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조심히 다녀오라고 남편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막내 도련님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 데서나 상의를 훌러덩 벗어버리고 또 어쩔 땐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노크도 없이 욕실 문을 벌컥벌컥 열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저의 다 벗은 탄력 있는 알몸을 보여줘버리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씻고 나오니 도련님은 웃으면서 와, 형수 몸매 진짜 예쁘던데요? 맨날 형수가 자기 가슴 탄력 있다고 자랑하길래 나는 볼 수가 없으니 안 믿었었는데 오늘 보니 가슴이 정말로 탄력이 있어서 놀랬잖아요. 그렇게 이쁜 몸매는 진짜 처음 봐요. 형수가 결혼을 안 했다며 꼬셔버릴 텐데. 아쉽다. 하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야한 말도 너무 잘했습니다. 친구처럼 서스름없이 지내는 사이긴 하지만 그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서 조금은 놀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련님의 야한 농담이 싫지만은 않았고 기분이 묘했으며 그 말에 약간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내가 섹시한 거 이제 알았어? 나도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 좋은데? 도련님이 그렇게 날 꼬셨다면 바로 넘어갔을걸? 에휴, 도련님이랑 반대로 남편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연애 때 잠자리 할 때는 어느 정도 만족해서 결혼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그것이 시들어져 버려서 잠자리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은근 스트레스네. 하며 저도 모르게 도련님한테 잠자리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에? 왜? 같은 남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형수 농담하는 거죠? 이상하다. 어째서 형은 형수같이 이렇게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가만히 놔둘까? 나 같으면 매일매일 사랑해줄 텐데. 형수, 나 예전부터 형수를 여자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냥 그렇게 부실한 형이랑은 이혼하고 나한테 올래요? 난 매일매일 새로운 이벤트로 형수 만족시켜줄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저는 평소 남편에게 만족을 못해서인지 바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도련님이 너무 멋있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이 없을 때는 자기가 마치 제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파에 앉아있을 때 제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 동무를 했고 저에게 좋아한다고 귓속말로 달콤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너무 예뻐서 형한테서 뺏어버리고 싶었는데 결혼한다고 데려와서 그런지 자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도련님, 그러면 그때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형하고 결혼 안 하고 헤어지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도련님하고 했을 텐데. 이제 와서 남자답게 고백하면 뭐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번엔 만난다는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도련님은 그 여친은 잠자리를 너무 싫어하는 데다가 속궁합이 맞지 않아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한테 그 여자친구하고 당장 헤어지면 바로 제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깜짝 놀래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도련님이 나가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도련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설마 진짜로 헤어지러 가는 건가? 난 유부녀이고 상대방은 도련님인데 정신 차리자.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도련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으니 형수는 이제부터 내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며 저를 와락게 안고 키스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쾌감을 느꼈고
도련님과 저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달콤한 키스를 즐겼습니다. 형과는 달리 도련님은 키스를 능수능란하게 잘했으며 도련님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도련님은 용수, 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사랑해. 이제부터 형수는 내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형수는 내가 책임질게. 하며 달콤하게 말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바람이라도 피워야 할 만큼 성적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남편의 동생이지만 모르는 사람보단 더 낫겠다 싶었고 저도 도련님에게 푹 빠져버리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련님과 저는 집에서 술을 한잔하기로 했고 그날따라 술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오늘 술에 취한 형수를 보니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이며 한마디로 죽여준다고 했고 형수를 오늘 내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저에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나는 도련님보다 6살이 많은데 나이 먹었다고 나중에 구박하지 말라고 하니 도련님은 형수는 나이에 비해서 10년은 어리게 보이는데 뭔 그런 걱정을 하냐면서 제 볼을 꼬집더군요. 우리 두 사람은 술에 취하니 뵈는 게 없어져 버렸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으며 바로 안방 침대로 가서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은 밤새도록 지속되어서 아침에야 저희들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잠자리를 도련님한테 다 받아버렸고 도련님은 아침이 되어도 저를 놔주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고 약속을 했고 후회하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잠자리 테크닉을 완벽했고 제가 원하는 자세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회사에 가서도 일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으며 피곤했지만 일에 대한 능률은 더 올라갔고 회사 동료들은 저에게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냐고 말을 건넬 정도로 얼굴 표정은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간 출장을 갔으니 토요일쯤 들어올 것이고 저는 남편이 출장 갔지만 생각나지 않았고 기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쁘고 섹시한 모습에 미쳐서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져봤지만 도련님만한 남자는 없었어요. 도련님은 제가 만난 남자들 중에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도련님과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잠자리를 굶주린 것인지 아니면 잠자리에 미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유부녀인데 저의 이런 모습에 제 자신이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본능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과의 불같은 사랑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달려가니 도련님은 벌써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에 들어온 저에게 키스를 하며 저희들은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를 갖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련님은 저에게 형과 이혼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이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1년 후에 형하고 이혼하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도련님은 자기는 반드시 저하고 결혼하고 말 거라고 했고 오늘 하루 종일 제 생각뿐이었다고 하면서 저를 안고 다시 한번 잠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밤새 뜨거운 욕망을 불태웠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일주일 동안 도련님과 저는 매일 밤 잠자리를 나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으며 속궁합뿐만 아니라 성격이며 그 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남편은 부산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도련님과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으며 남편은 너무 피곤하다면서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다녀온 그날도 남편이 잠자러 간 사이 도련님과 저는 도련님 방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스릴 있고 짜릿하더군요. 도련님과 잠자리를 나눈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남편하고 했던 잠자리도 아예 하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는 멀어져 갔으며 사랑도 식어갔습니다. 도련님과 저는 더 대담해져서 남편이 잠깐 운동을 간 사이에도 안방 침대에서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궁합과 잠자리가 맞지 않아도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한 뒤 저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그대로 살게 되었고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도련님은 남편한테 자기도 짐을 옮겨 나가겠다고 말만 하고 남편 몰래 저와 함께 살게 되었으며 이제 완전한 저의 남자가 되어 도련님과 저의 사랑을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조금 지났을 무렵 도련님은 서서히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저하고 잠자리를 하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잠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어떤 날에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도련님이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도련님 핸드폰으로 벨소리가 울렸고 이상한 촉에 무심코 받아보니 목소리가 예쁜 어떤 아가씨가 오빠야, 집에 잘 들어갔나? 하며 말하는 겁니다. 완전 여자친구 같은 그런 말투였어요.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느낌이 이상해서 도련님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걸 확인하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영상에는 어떤 아가씨와 사랑을 나누는 영상이 수십 개가 있었고 문자 내용에는 저를 나이 많은 형수라고 말을 하며 떼어버려야 하는데 나이 먹은 여자가 진드기같이 달라붙어서 사람 미치겠다며 늙어서 이제 끝내버려야겠다며 형수하고 잠자리를 더하다가는 골러가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자와 영상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부터 저하고 같이 사는 동안까지 그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왔고 잠자리까지 한 것입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놈 때문에 남편과 이혼까지 했는데 그놈은 어린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니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가 형수와 바람이 났는데도 그 여자친구는 그놈이 좋다면서 빨리 헤어지라는 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씻고 나온 도련님에게 뺨을 때리며 핸드폰을 보여주며 당장 해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당황한 내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즐기기 위해서 저의 몸을 사랑했고 농락했으며 욕망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평소 도련님과 형수의 관계를 상상으로만 해봤고 실제로 겪어보니 너무 짜릿해서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너무 잠자리를 좋아하니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여자친구는 풋풋한 대학생인데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젊은 도련님하고 즐겼으니 이제 자기를 놔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미친년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싱싱하고 젊은 아가씨가 좋지 30대인 제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제가 잠자리를 좋아해서 도련님을 유혹한 것이 사실이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부로 도련님과 저는 깨끗이 헤어지고 말았고 현재 저는 남자친구로 사귀지 않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 남자들은 제가 이혼한 줄 알고 슬금슬금 유혹하고 있긴 해요. 이젠 정말 저와 잠자리도 잘 맞고 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멋진 남자를 만나 잘 살아볼 예정입니다. 저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여자인가 봅니다. 매일 밤을 혼자 보내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잠자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남자에게 잠자리를 잘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